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홍준혁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한인 노숙인을 위한 쉼터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GMA 즉 세계 선교나눔회에서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한인 노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위한 쉼터와 쉘터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나눔회의 이사라 선교사님과 세계 선교나눔회의 노숙인 사역 디렉터이신 안승백 목사님을 모시고 뉴욕에서 한인 노숙인 실태와 한인 노숙인 쉼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세계 선교나눔회의 노숙인 사역 디렉터이신 안승백 목사님과 이사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CBN 미주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GMA 세계 선교 나눔의 이사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GMA 노숙인 쉼터 사역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안승백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주시네. 간단하게 만나뵈서 특히 그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오셨는데 언제쯤 오셨나요? 네, 작년 4월에 예.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작년 4월에 와서 예. 여기서 그 전인치유 스쿨과 예. 중보기도자 스쿨을 예. 지금 세 번째 와서 하고 한 3개월 하고 또 가서 한국에 또 갔다가 또 다시 와서 그렇게 세 번째 지금 전인치유 스쿨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계 선교 나눔회에서 한인 노숙인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를 할 텐데 언제 하는 거죠? 4월 7일. 예, 4월 7일. 네, 대동연회장에서 오후 7시에. 예, 4월 7일 목요일. 예, 목요일 밤입니다. 오후 7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생소하게 들릴 텐데 일단 GMA 세계 선교 나눔회에 대해서 세계 선교 나눔회는 어떤 건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네. 세계 선교 나눔회는 2006년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중보기도와 또 영적 전쟁, 또 내적 치유 이런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하나님께서 뉴욕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작년 4월에 저희 팀으로 뉴욕에 오면서 미국을 위해서 뉴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또 이제 그 전인치유 스쿨을 여기서 시작하면서 전인치유 스쿨 한번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스쿨을 하면서 제가 브니엘 미션과 달리다콘 미션에서 하는 다민족 홈레스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도 좀 전하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러는 경험을 갖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강력하게 저에게 주신 것이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홈레스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작년 11월 14일 나눔 콘서트 한인이 아니죠. 그때는 홈레스를 돕기 위한 나눔 콘서트를 했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인 노숙인 돕기 특별 행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이렇게 물품으로 돕고 그런 정도로 했지만 이제 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인 홈레스들이 잘 곳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고 잠시 쉴 곳이 없는 그런 노숙인들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와서 정말 필요해 해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장소, 정말 쉴 수 있고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잠시라도 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쉼터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쉼터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번에 후원의 밤, 이번에는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후원의 밤 행사를 하게 되기까지 네. 세계 선교 나눔회,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 나눔회 이사라 선교사님과 함께 또 세계 선교 나눔회 노숙인 사역 디렉터죠. 네. 노숙인 사역 디렉터이신 안승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존 미주 언론인 시존 주최하고 세계 선교의 나눔회 주관을 열리는 노숙자 쉼터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그 노숙인 쉼터 사역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일단은 노숙인 쉼터 사역은 어떻게 하시게 된 동기는 차츰 얘기하면서 노숙인 쉼터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안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뭐 생소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노숙인 쉼터 사역이란 말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최근 2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노숙인들을 실제적으로 만나왔는데, 우리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노숙 상태로 때로는 버스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샤워할 때도 없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 옷을 또 제대로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때로는 참 본인 당사자 앞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냄새도 이렇게 심하게 풍기고, 그래서 이런 쉼터가 마련되면 그분들이 잠시 와서 또 실제적으로 몇 시간을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옷도 좀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옷도 좀 갈아입을 수 있게 하시고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일단 또 그분들이 상당히 또 제때 그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쉼터가 이렇게 마련되면 아무 때나 방문하시면은 그들이 또 이렇게 식사도 또 간단한 음료라든가 간식을 제공해서 이렇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참 정신적으로 이렇게 공허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이 노숙인 상태로 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과거에 그분들 상당히 또 뭐 한국에서나 여기 와서나 한때는 잘 나가던 분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이 참 상황에 몰려가지고 이게 직장을 잃고 또 렌트비를 제때 못 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노숙 상태로 전락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한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단 물론 잠시 잠깐 이렇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때로는 또 급한 분들은 이렇게 잠잘 곳을 임시로 좀 마련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분들이 그런 참 마음의 공허한 상태, 참 이렇게 불안하고 좀 무언가 염려 가운데 또 미래적인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고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미주 사회의 노숙인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있는 노숙은 조금 틀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분들이 노숙인이 된 상태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케어라든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로 많이 신앙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런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제가 2009년 또 11월 달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노숙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그때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선족 형제 한 분이 이미 3일째 이렇게 노숙 상태로 지내다가 가져온 여비도 떨어지고 자업도 구하지 못해서 날씨는 이제 추워지는데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임시로 잠잘 곳을 며칠 동안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또 이렇게 잠시 쉬면서 또 이렇게 자업 인터뷰하는데 좀 이렇게 알아봐드리고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분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갑자기 타주에서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직장을 찾아서 살 곳을 찾아서 이 뉴욕으로 오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미 뉴욕에 있던 분들 가운데도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로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잃게 되고 그런 분들 가운데 이 잠재적인 노숙 상태로 또 몇 달 동안 방세를 못 내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서 내몰리는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잠잘 곳을 좀 임시로 마련해드리고 또 그분들 먹을 것을 좀 제공하고 또 때로는 또 자업을 찾아서 이렇게 라이드도 해드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돕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하구나. 특별히 참 뭐 이미 다민족들 외국인 쉘터는 외국인 뭐 홈리스는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한인들 가운데 이 노숙인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우리 동포 사회가 또 우리 교계가 먼저 앞장서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보면은 여기 아무래도 미국 사회다 보니까 노숙인을 위한 뭐 쉼터라든가 쉘터라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한인이든 뭐 미국인이 현지인이든 뭐 다른 다민족인이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굳이 한인 사회에 노숙인 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뭐 이 뉴욕 사회에서 노숙인들은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진짜 실태라든가 뭐 이런 노숙인들은 어떻게 지금 방치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그동안 좀 조사를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외국인 노숙인 쉘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더 이렇게 정보도 좀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이 외국인 다민족을 위한 쉘터는 많이 곳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맨하탄에도 가면 있고요. 여기 또 브롱스 지역에도 있고 또 뭐 곳곳에 브루클린 지역이나 이런 곳에 있는데 우리 한인 노숙인들만을 위한 쉘터 혹은 이 쉼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이 외국인 쉘터를 보면은 특별히 제가 최근에 방문한 쉘터 가운데 이 남미 형제들, 남미 계통의 쉘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몇몇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서너 개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집을 한 채 마련해가지고 그곳에 가보았더니 한 20명 내외를 실제적으로 지난 겨울에 뭐 날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자업은 없고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남미 형제들을 한 20명 내외를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또 밤에 재워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낮에는 이렇게 내보내서 또 일터를 알아보고 또 한 오후 4시 이후에 또 갈 곳이 없으면 들어와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쉘터를 실제로 이렇게 제가 방문했던 적도 있고요. 집을 이렇게 아예 한 채를 해서 한 채를 해서 노숙인들이 살 수 있게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해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단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쉘터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브루클린 지역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그들도 편하니까 그걸 찾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왜 우리 한인 노숙인들만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한인들이 이 정서상 이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인 쉘터도 이미 이렇게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쉘터를 갔는데 며칠을 못 가서 그곳을 자이든 타이든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거긴 뭐 다민족들 말 그대로 다민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때로는 뭐 가져갔던 뭐 귀중품도 캐시도 도난을 당하고요. 뭐 조금만 자리를 이렇게 옮기면 뭐 자기 갖고 있는 금방 물건이 없어지고요. 뭐 또 때로는 이게 조금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뭐 샤워를 한번 하더라도 몇십 명씩 줄을 서서 때로는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화적인 충격 또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무엇보다 또 이 언어적인 불편도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나오고 차라리 어떤 분은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거리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국인 쉘터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 외국인 쉘터에 대한 그 우리 한인 노숙인들에 대한 그 노숙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먹는 것도 틀릴 테니까요. 예, 그렇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고 그래서 우리 한인들만을 위한 이런 그 쉼터가 꼭 마련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정말 귀한 사역인데 그러면 이제 세계 선교 나눔회의 어떤 뭐 사역들에 대해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숙인 쉼터 사역을 앞으로 추진할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어떤 사역들을 추진해 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큰 타이틀로 하면은 이제 내적 치유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적 치유는 강의를 한 12가지 챕터를 가지고 강의를 스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까지 거의 한 20번 가까이 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12챕터 12강으로 시작해서 10강 이제 지금은 8강으로 좀 압축해서 그렇게 이제 스쿨을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의 상처와 또 그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상처들, 어둠들 이런 것들을 제해서 정말 그 순결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영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제 작년 4월서부터는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뉴욕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 치유 정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사역도 상당히 그 중보기도를 깊게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전 열방,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는 그 지역은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직접 방문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기도, 중보기도도 그동안 해왔고 그런 중보기도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사인이 하나님께서 작년 1월 경에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가 이제 미국을 품고 한 달 동안 저희 전 회원들이 3일씩 돌아가면서 리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 끝난 후 제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서부에서 또 동부에서 일주일 동안 그 지역들을 직접 땅을 밟으면서 미국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한 달간 준비기도 하고 다시 뉴욕에 돌아오라는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한 달간 준비기도 하고 다시 뉴욕에 12명의 대원과 함께 다시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예.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스쿨을 시작하고 스쿨을 한번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홈레스 사역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네. 홈레스 사역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노숙인 쉼터 홈리스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게 사실은 쉽진 않을 텐데 노숙인 쉼터 쉘터를 이번에 뭐 후원의 밤에서 뭐 기금을 마련하고 할 거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번에 후원의 밤을 통해서 노숙인 쉼터가 마련되면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쉼터하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쉘터하고 이 개념이 좀 다른데 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잠잘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숙박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쉘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숙박도 가능하고 나머지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는 걸 아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계획하는 것은 이 쉼터로
주간에 이렇게 시간을 뭐 오전 10시라든가 오픈해서 뭐 저녁 오후 시간 저녁 이렇게 한 뭐 6시 아니면 10시 그렇게 정해서 그 주간 그네만 이렇게 운영하고 우선 쉼터를 마련하고 거기서 운영을 해 가면서 차츰 다음에 셀터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쉼터는 쉼터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쉘터가 이제 필요한데 사실 쉘터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숙인들이라는 것이 사실 그 가운데 뭐 이 경제적인 상황에 몰려서 노숙인 상태로 된 분들도 지금 많이 요즘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노숙 상태로 예를 들면 뭐 알코올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때로는 뭐 흔치 않지만 마약에 또 요즘 또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분들은 이 도박 중독에 우리 뉴욕 인근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중독적인 어떤 정세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케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분들이 하면 이분들은 조금만 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케어하는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바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쉼터 혹은 쉘터에 와도 이분들 좀 지속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했을 때 그분들이 좀 변화되고 새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렇지만 일단 그 급한 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이 갑자기 이렇게 노숙 상태로 지내다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은 이 쉘터로 보내서 뭐 좀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뭐 한 보름이 됐든지 아니면 한 달, 뭐 길게는 저는 한 3개월 정도 보는데 그렇게 쉘터도 마련해서 그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셨을 텐데 노숙인들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예, 제가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은 뭐 숫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말이죠. 노숙인들 실제로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가 또 이 후원의 밤을 준비하면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또 이렇게 알려지고 해서 이제 전화들이 실제로 오는데 말이죠. 한 뭐 2주 전에 전화를 했던 한 50대 중반 되는 남자분인데 이분은 5개월째 지금 노숙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지내냐 했더니 버스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말하자면 밤에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한의사님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카지노 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거예요. 잠잘 곳 대신에 하루 한 번 혹은 두 번 왕복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먹을 것도 거기 가서 가면은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결하고 때로 겨울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주는 음식을 남은 걸 싸가지고 투고해 와서 밤에 또 먹기도 하고 참 그런 어려운 상태로 지냈고 그다음에 뭐 그분 같은 경우 직접 제가 그 후에 접촉해서 만나 뵀는데 이가 많이 상해가지고 몇 개가 아랫니가 흔들리는데 당장 치과적인 그 도움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쉼터가 마련되면 그런 또 의료적인 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의료인들도 좀 이렇게 봉사자들 모집해서 그런 또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또 한 분, 한 주 전에 또 전화를 오신 분이 있는데 직접 제가 또 만났는데 이분은 뭐 벌써 몇 년째 노숙 상태로 지냈는데 보니까 어디서 지내냐 물어봤더니 이번 역시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계속 잠을 자고 지내는. 버스 안에서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버스 안에 왕복하는 버스에서 한 2-3시간 잠을 잘 수 있어요. 잠깐씩 자고. 뭐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 그럼 샤워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카지노에 가면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몇 분 하루에 가면 주는 게 있대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 이제 대중 그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뭐 한 20분을 내면 된대요. 근데 또 잠을 이렇게 자고 싶어가지고 한 10분을 더 내면은 거기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리를 자기가 먼저 보여주는데 이 다리가 텅텅 부었고 시커멓게 이게 죽은 피가 있고 다리가 부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털 버스에서만 이렇게 앉아서 눕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이 피가 아래쪽으로 몰려가지고 말이죠. 이 다리가 거의 죽어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가 주변에 늘 만나는 분들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는 한 20명 가까이는 우리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또 여기 우리 또 그렇죠. 이거 자합과학에도 싣고 그런데 여성분들도 이렇게 지금 노숙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고 그 전에 만난 분은 한 자기가 직접 보는 분이 한 10여 명 정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간혹 전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저는 정확하게 통계는 내기 어렵지만은 지금 이 뉴욕 인근에 아마 우리 한인 노숙인들만 대략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 300여 명 잠재적인 노숙인까지 예. 포함해서 예. 직접 뭐 거리를 내몰리는 분은 뭐 그 정도 안 되지만은 이제 곧 한 달, 두 달 뭐 방세를 밀려가지고 거리로 내몰릴 그런 분들까지 친다면은 아마 수백 명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쉼터 사역을 조속히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GMA 세계 선교 나눔의 이사라 선교사님과 GMA 노숙인 사역 디렉터를 맡고 계신 안승명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인들이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번에 후원의 마음도 마련하는데 어떤 뭐 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어떤 운영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시작하면서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레스들이 노숙하고 또 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샤워할 곳이 없고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분들이 정말 지금의 그 홈리스 상태를 탈출해서 갱생해서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과거에 정말 떳떳하게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드리고 예.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적인 것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연결돼서 병원이든가 또는 상담가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쪽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예. 그리고 의학적인 또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곳에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어떤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중독이나 정말 그 고질적인 그런 깊은 끊어야 되는 그런 뭐 어딘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곳으로 또 우리가 연결을 시켜드리고, 예. 그리고 정말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이 돼서 다음 정말 그 직업을 위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좀 마련해드려서 무엇보다도 정말 잠시 쉬고 회복되어져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그분들이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정말 인도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고,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언론에 홍보가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또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특별히 정말 각 언론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곳에 홍보가 되면서 이 사역을 돕겠다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있는 것이 저희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기도하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문 도움가들이 많이 연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는데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말 쉬고 먹고 자고 이것뿐 아니라 연결해서 예. 새로운 삶을 찾아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가진 정말 새로운 비전입니다. 예, 정말 근본적인 어떤 우리 노숙인을 케어하는 네. 그런 노숙인 쉼터와 셀터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서 후원의 밤을 개최를 하는데요. 그 후원의 밤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죠. 후원의 밤
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4월 7일 저녁 7시 대동연회장에서 실제로 개최되는 이번 한인 노숙인 쉼터 마련을 위한 그 후원의 밤에 내용은 이번 실제적으로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후원할 분들을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모셔다가 또 그동안의 노숙인들의 그 현황 실태를 좀 이렇게 알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또 우리 선교 우리 지혜미와 함께 해왔던 그 노숙인 사역들 그간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워싱턴 DC 그 할렘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10여 년간 그 노숙인 그 홈리스 사역을 해왔던 최상진 그 평화나눔 공동체의 대표이면서 또 미주 그 노숙인 선교단체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그 최상진 목사님을 메인 게스트로 초빙해서 그분의 또 사역 그동안의 경험과 또 이렇게 보고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듣고 뭐 그 외에도 우리 이 노숙인 이 한인 노숙인 이 사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정계 예를 들면 그레이스맹 의원과 그다음에 피러구 시의원 그다음에 또 뉴욕 총영사 또 한인 회장 교계 또 대표들 이런 분들도 각기 또 목사님들 또 일반 사회 또 단체 이런 대표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동포 사회에 참 남의 문제가 우리가 같이 떠안고 함께 우리가 협력해야 될 그런 문제로 이렇게 참 생각하시고 적극 이렇게 참여하시고 도와주려 했는데 또 그렇게 또 너무 또 행사가 또 이렇게 몸이 저렇게 후원 쪽으로만 치우치면 또 좀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또 우리 배영란 이 GM이 세계 선교 나눔의 그 미주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배영란 권사님이 이제 문화계 쪽으로 이미 많은 그 인맥을 또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분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제 문화예술 공연도 함께 준비했지요. 그래서 참 그 뜻깊은 참 실제적인 후원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레스를 돕기 위한 가난한 분들을 돕기 위한 집 없는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역인데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처음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주셨냐면은 지난해 홈레스 나눔 콘서트 한 번 해가지고 펀드레이징 된 그런 금액이 이번에는 홈레스 그 쉘터 말하자면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 행사를 해가지고는 한 정말 10번은 해야 장소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금액 쉽지가 않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쉼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모아져야 된다. 꼭 필요한 거죠.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한인들을 한인 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 기독교인들만 교회만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횟수를 해야지만 기금이 모아지니까 이제는 정말 이거는 한인들의 문제인데 크리스찬만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그래서 한인들 전체에게 알리고 한인들 전체 동포 사회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걸 협조를 구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인들이 다 아시고 또 장소도 교통도 쉽게 오실 수 있는 대동연회장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동연회장을 선택하게 됐는데 상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동연회장에서는 이제 음식값이 좀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어떻게 결정을 선뜻 내리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오해도 많이 받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뭐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느냐? 그렇죠. 이런 오해도 많이 받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취지를 다시 설명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큰 기금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는 쉼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어느 정도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전체 한인 대상으로 하려고 그런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티켓을 이제 200불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200불인데 이것은 그래서 개인에게 판매하기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매는 안 합니다. 예.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돕자고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치인들이나 또 단체장들이나 또 그 기업주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가 비싼 밥 먹고 돕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가 예. 취지를 들으시고는 이것은 밥 먹으러 가는 티켓값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죠. 예. 네, 도네이션 하는 거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티켓을 사주시고 계세요.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부족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티켓이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께서도 어떤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행사는 저희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진행하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후원의 밤을 위해서 동참하시고 실제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오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바라옵기는 실제적으로 후원의 밤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우리 한인 노숙인들 간의 쉼터가 실제적으로 마련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중에 또 급한 분들은 쉘터까지도 이렇게 마련돼서 좀 당분간이나마 이렇게 그들이 자리 밟고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런 참 갱생할 때까지 그 쉘터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쉘터도 마련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나 이제 그 후원의 밤 행사가 끝이 아니거든요. 후원의 밤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후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 후원의 밤 행사 때도 그런 약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번 도네이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이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갱생되기까지는 지속적인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약정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후원을 하고 싶거나 이렇게 어떤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네, 전화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면 718-791-2512 또 하나는 646-233-8770으로 연락 주시는데요. 그날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먼저 얘기를 해야겠군요. 네, 그 자리가 예약이 돼야 됩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안타깝죠.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실 거예요. 여기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닥터 데이빗 아이정 정인국 소아과가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시던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봐드립니다. 37-28 팔슨스 블루바드 플라싱에 있습니다. 718-961-2600 718-961-2600 아이가 아플 땐 기억하세요. 닥터 데이빗 아이정 정인국 소아과. 뉴욕 한인 최고의 역사를 가진 보석 전문. 세계적인 유명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킴스 보석. 장인 정신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사랑과 정성을 쏟습니다. 최고 품질 좋은 가격. 킴스 보석만이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대세일.
맨하튼 47가 보석거리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전문 보석상. 킴스 보석의 전화번호는 212-575-2317, 212-575-2317입니다. 킴스 보석은 뉴욕 다이아몬드 클럽 정회원 업체입니다.